오늘 강의는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1월 달에 이제 5차 국토 종합 계획이 대통령이 도장을 탁 찍었습니다. 20년이 됐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이 도장을 탁 찍어주면서 이제 앞으로 20년간의 또 계획을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걸 도장을 탁 찍고 나니까 이제 부산, 울산 또 전체 지자체에서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은 이렇게 앞으로 울산이나 부산은 나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면서 그럼 또 국토부에서 또 그럼 야 그럼 너 지자체에서 한번 해봐라 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발전 방향을 잡아 나갑니다. 그걸 잡아 나가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부산에서는 2040 도시 기본계획,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2030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그게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요 울산에는 2035 도시 기본계획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그럼 내일 제가 그걸 전부 다시 강의를 해요. 근데 부산은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것을 2040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이제 시민기획단을 모집을 해서 지금 이제 그걸 발족을 해서 지금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은 제가 볼 때 내년 4월 달에 이제 뭡니까? 그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맞춰서 나오지 싶어요. 이제 그 공청회가. 그래서 이제 올해 말 아니면은 내년 1월 달쯤 되면은 공청회 나오는데 그 나오는 걸 제가 먼저 빨리 지금 캐치를 해서 오늘 이야기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발전 방향하고 딱 정해져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는 자, 여러분들 오늘 모니터를 잘 보고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울리니까 육성을 하겠습니다. 요거 잘 보시고요. 이해를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요. 자, 제가 큰 타이틀로 보면은 5차 국토 종합 계획을 가지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올해 1월에. 그러니까 2040년도까지의 지역 발전 방향을 부산에서 이렇게 이제 발전 방향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예, 부산에서 내놓으니까 다음에 그러면 2040 도시 계획을 어떻게 갈 거냐 하고 지금 시민 계획단을 모집을 100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거 계획단의 모집 회의를 하고 4차를 마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전문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이제 도시 계획 2040년도까지 도시 계획을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공청회를 하기 전에 그럼 이 부분의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 그걸 오늘 제가 풀어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풀면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다는 게 눈에 다 보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빨리 볼 거다 생각하면 돼요. 제가 2035년도까지 울산 도시기본계획을 예상을 다 했는데 제가 예상한 게 다 그대로 지금 계획이 올라왔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요 울산 올라오시면 돼요. 울산은 제가 그 어디가 도입이 된다는 걸 딱 찍어 놔버렸어요. 전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걸 보시면 돼요. 이제 자, 여기 이제 이 계획안이 나와서 부산입니다. 이제 이렇게 서로 상생을 합니다. 서로 협의를 해요. 그러면 요 계획안을 가지고 이제 요건 너무 묵었다. 이제 요거는 그동안에 이제 묵은 계획입니다. 요걸 이제 요 계획안을 가지고 40년간의 계획을 가집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 계획을 어떻게 이렇게 서로 계획을 가느냐 이걸 제가 강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도시기본계획의 책자 하나 때문에 인생이 역전을 했습니다. 부동산 인생을 36년을 살았는데요 25년은 그냥 헛방으로 일했다 이거예요. 2번을 실패하고 또 한 번 더 실패를 하는 과정에 도시기본계획이라는 부산입니다. 울산
요 도시기본계획에 2030 도시기본계획에 책자를 하나 내가 딱 누구에게 선물 하나 받고 나서부터는 제가 인생이 역전이 됐습니다. 과거는 누구에 그냥 귀로만 듣고 누가 저도 귀가 얇아요. 내가 책임질게 너 사나 돈 벌어줄게. 1년 2년 3년 있으면 무조건 배에 오른다. 그 말 믿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25년을 부동산 했지만은 이상하게 내가 돈 좀 10년 단위로 해서 돈을 벌어요. 그럼 10년 딱 차면요. 돈이 좀 벌었다면은 이상하게 누가 사기꾼 같은 게 덤비들어요. 그래서 또 그냥 펄딱 망하고. 근데 부동산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다. 결국은 도시계획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은 상가 같은 경우는, 자, 온천장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코너에 상가 있으면 상업지역입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기개발지라 그래요. 그거는 금폐율 정해져 있고, 용적률 정해져 있고, 1층에 뭐 하면 되고, 3층에 뭐 하면 되고, 다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땅값은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나가면은 당장 강서구가 있고, 나가면은 바로 당상 일강이 있고, 나가면은 벌써 또 우리가 웅천이 있고, 또 양산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허벌판에 그냥 땅만 딱 있어요. 그런데 그걸 10만원 줄 안다. 100만원 줄 안다. 10만원 주는 게 싼 것 같아서 덜렁산 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계획 안에 있다는 거죠. 100만원이 나중에 300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100만원짜리 땅에서, 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주변에 가요. 그런데 이게 길이 없어. 근데 이거 50 해요. 그러면 이걸 50짜리를 살 줄 알아야 돼요. 이 길을 탈출하는 방법을 배우면 되거든요. 그리고 맹지 탈출을 하잖아요. 자, 그런 걸 여기 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주워 듣고 그냥 투자를 하니까 실패라는 겁니다. 저는 모든 부동산, 특히 토지 투자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성형을 시켜요. 똑같은 땅은 절대 옆에 땅이 같이 잘 돼가 있는 건물 딱 올라 있는 땅은 안 합니다. 인센티브가 없죠. 그래서 어떤 핸디캡을 인센티브로 바꾸면은 그냥 달라져 버리는 거, 팔자가요. 자, 그런 것을 보는데, 자, 이거 여러분들 도시기본계획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시기본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대협이라고 오픈을 안 됐습니다. 그걸 절대 오픈 안 했습니다, 일반인들한테. 정치하는 저것들만 가지고 했어요. 저것들만 가지고 보고, 그 도면 보고, 투자하고, 정치하는 사람들만 저거만 가 있는 거예요. 이 대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다 100% 오픈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찾느냐는 게 중요하지. 그거 어디 있느냐?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와버려요. 지자체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오고, 또 연구개발, 예를 들어서, 뭐, 부산 같으면 발전연구원이 있어요. 또 그 용역하는 회사 있으면은, 쉽게 말해서 지자체에서 벌써 올라오기 전에 벌써 용역하는 회사에는 벌써 논문이 나와요. 그걸 먼저 챙겨보면 되거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구글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구글에 들어가서 치면 됩니다. 이대로 치면 돼요. 다음에 들어가고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남들이 올라온 걸 구경하는 거고요. 구글에 들어가면은 바로 홈페이지로 들어가 버립니다. 자, 그런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는 거는 다 읽으면 안 돼요. 중요한 부분만 딱 알면 된다는 거죠. 자, 요게 제가요 정말로 신경 써가지고 해온 겁니다. 이 체계도만 알면요 끝입니다. 토지 투자는 국가에서 기본계획을 잡아준다. 누가 하느냐? 국토부에서 심의를 입안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승인을 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계획, 이 수도권은 서울 쪽이니까 막 둘째 치고 시도지사하고 시장하고 이렇게 공동 입안을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합니다. 요즘은 이 광역도시계획을 모르고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만 알면은 망합니다. 인근도시를 모르면요 절대 안 됩니다.
양산의 인구가 얼마인지, 양산의 국지도가 어디로 나는지, 오봉산 터널이 어디로 뚫히는지, 여러분들 거기에서 또 트램 전철이 어찌 나고, 요즘 또 뭡니까, 또 요즘 또 하이패스 나돌목이 또 어디가 나는지, 이런 것들이 인근 도시계획에서 같이 이렇게 인구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통계청에 다 나와버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이걸 성품을 잘 팔아서 정보를 찾아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찾으면 되거든요. 내가 앉아서요 키워드만 탁탁 치면 돼요. 그러면 자, 오늘도 제가 어제 제가 부산에 와가지고 부산일보 신문을 보니까 부산 지하철 지하사업 4개 구역 뭐 지정 이렇게 나오길래 제가 오늘 바로 가해가지고 담아가 왔어요. 또 조금 전에 또 보니까 센텀 29 뭐 부산하고 합의 다 됐다. 신문에 보니까 또 뭐라 나옵니까? 그러면 2022년부터 착공 들어간다. 제가 다 준비해 왔는데 또 신문에 나와요. 그게 부산 발전 방향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 이제 매스컴에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 놓고. 자, 여기서 보면요.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이게 이제 부산의 도시기본계획입니다. 상위 계획을 아울러서 서로 나는 이게 이제 중장기 계획이거든요. 이거는 전체 큰 틀에서 보는 거고, 이 계획을 같이 가면서 부산에서 이제 도시의 장기 발전 종합계획입니다. 요 계획은요,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자, 2007년부터 계속 5년 단위로 수정, 결과, 또 보완, 발표, 공청회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5년 단위로 계속 끌어요. 그게 이제 또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또 다시 2040 도시계획이 나와요. 근데 그거 나오기 전에 뭡니까? 국토계획과 발전계획이 방향을 잡아나가요. 근데 다른 지자체는 그림을 가지고 자세히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야, 우리는 뭐 울산 같으면은 뭐 개발지하고획이 이렇게 해서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해줘야 된다, 총량제가 됐다, 다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부산은 실제적으로 이번에 오거돈이 뭐 이러면서 뭐 되려고 그랬는지 그렇게 그 그림 하나 없어요. 말로서 전부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해놔도 저는 다 찾아냈어요. 글로서 그냥 적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종합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나머지는 여기까지는 계획입니다. 계획. 이거는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안 해도 그만이야. 계획을 잡아놓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센터 미주고 해놔놓고 합니까? 안 해. 몇 년도까지 한다?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니 왜 안 하노? 소송 못해요. 근데 이 아래쪽에 이제 요 계획들, 여기 이제 관리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시 기본 계획의 실천 계획입니다. 이거 실천하는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위에 상위 계획을 실천한다 이 말입니다. 이 위에 밑에는 이제 용도 지역도 나오고 기반 시설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서류상에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이렇게 용도 지역을 만일에 뭐 계획 관리 지역 뭐 이래 해놓고 허가 안 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사도나 이런 것만 뭐 해놓고 허가 안 내주면 행정소송에서 그 이기면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계획 가지고는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 위에 계획은 뭐냐? 내가 발품을 팔아야 돼요. 계획을 잡아놨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저 산성터널, 저기 위에 뭡니까? 부산 외곽 고속순환도로, 윤산터널, 또 그리고 일강 쪽에 또 해서 새롭게 또 오늘 어제 며칠 전에 어디 있습니까? 부산으로 울산에서 저기 노포동에서 울산으로 올라가는 7번 국도 또 개통했잖아요. 그 개통해서 중간에 뭐 덕계라든지 중간에 웅천이라든지 이런데 교차로 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어제 개통했지만은
그 개통을 도로공사를 그냥 1년 했습니까? 최소한 8년 이상을 했어요. 그 공사를. 그 8년 이상을 하는 동안에 뭘 했느냐는 거죠. 뭘 했느냐는 겁니다. 그 공사를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운전하다 가요. 그리고 저 언덕 위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차 대놓고 휴대폰 가지고 살밀면 나와요. 요즘은요. 저게 무슨 도로인지, 언제 개통될 건지 휴대폰에 나와요. 그래놓고 이제 공사하는 데를 찾아가요. 그 사진 딱 찍어가지고 해갖고 캡처해놓고 와서 사무실에서 검색하면 돼요. 이게 무슨 도로인지, 이거 언제 개통되는지. 여기 곡천에 예를 들어서 웅천에 거기에 교차로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곡천지구가 또 그게 뭡니까? 또 똑똑한 놈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또 이어놨어요. 그 교차로 나는 데다가 또 똑똑한 놈들이 도시개발 사업을 이어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6만 몇 평을 6천 세대 인구 얼마짜리 이어놨단 말입니다. 그럼 그걸 또 아직까지 성의는 안 났지만은 그 이어놓은 걸 또 지자체 가서 물어보면 돼요. 이거 어찌 진행되고 있노? 아,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 이야기하면. 그 옆에 땅 사러 가야지. 개통 2년 전에, 3년 전에. 그 개통 딱 되고 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거 내 삼촌한테 돈만 안 빌려줬어도 저거 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강 한번 보십시오. 일강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들. 도시개발계획에 뭡니까? 일강에 복선철도 난다고 다 돼 있었고, 또 뭡니까? 진영에서 오는 예각고속순환도로 전부 다 그 공사한다고 다 이야기돼 있었고, 그렇습니까? 또 거기서 31번 도로 뒤로 나는 공사, 뭡니까? 간절고속을 하는 공사, 그거 다 계획대가 있었거든요. 그 개통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쩌다, 그런데 관심 없는 사람은요, 지나가도 그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 공사하는 자체를. 자, 보십시오.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체계도를 제가 다 만들어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인터넷에 가면 이렇게 자세히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해할 정도로 전부 만들어가 온 겁니다. 자, 요겁니다, 이제. 자, 부산은, 이게 부산이에요. 바다. 산맥이 다 바다입니다. 그럼 해양 신도시 일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동부가 물류 플랫폼이 나와버려요. 온통 바다가 쫙 끼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발전 계획이, 이제 바다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부산이 이제 앞으로는 발전해 나갑니다. 그동안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산을 그냥 예를 들어서 강서구라든지 기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전부 묶어 넣어버리고 자기들 돈 벌려고 안 풀어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 풀어주니까 어디 있습니까? 만덕 고개에 집 짓고 재성동 고개에다 집을 지었잖아요. 그 지금은 이제 앞으로 버블 현상이 일어납니다. 누가 그런 데 살아요? 지금 에코 델타시티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일강에 지금 이번에 신도시에 가보니까 바다가 쫙 보이고, 나서면 공원이고, 나서면 운동복구 하면은 조경하고 자전거 도로 있고. 제 친형님이 만덕에 모라에 계시는데, 제가 기일 때 제사 지내러 가면은 차를 못 댑니다. 대놓고 조금 있으면 차 빼라고 하고, 또 형님 집에 앉아있다가 뭐 좀 하나 사오려면은 그냥 한 20분은 걸어 내려가야 조그마한 마트 하나 있고 이래요. 개성동도 그렇고. 자, 삶의 질인데 앞으로 그런 집에 살기를 하겠어요? 명색이 이제 에코 델타 시티나 지금 맹지 국제도시 2단계 같은 데는 녹지가 20% 이상 될 확보되는 그런 이제 삶의 짐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아파트 단지 도시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에코 델타 시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른다면은 오늘 집에 가서 유튜브에 에코 델타 시티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내가 지금 만일에 만덕 살고 있다. 내가 만일에 어디 살고 있으면은 과연 앞으로 나는 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부산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광역도시입니다. 과거는 부산만 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울산은 부산보다 큽니다. 근데 여기는 340만, 여기는 115만, 그렇죠? 여기 김해잖아, 이게요. 김해 인구는 56만, 또 양산 35만,
밀양 11만 이렇게 돼요. 인구가. 이걸 똑같이 딱 이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로를 가더라도 이렇게 뭐 대충 어디가 보시면은 이 도로가 함양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이렇게 밀양 같이 잡으래요. 동쪽에서. 또 여기네요. 예, 요겁니다. 요거는 진영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자, 동에서 서로 가는 축이 벌써 큰 축이 두 개가 딱 갈려져요. 같이 갑니다. 요즘은 도시계획을. 또 복선철도 봐보세요. 이렇게 해서 또 동해남부순 고속도로 동해에서 남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다 같이 갑니다. 요즘. 이걸 보고 이제 요즘은 광역계획이라고 그래요. 송철호, 오거돈이, 김경수가 이렇게 딱 그런 모임을 갖춰놔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고 이 계획을 이 안에 있는 모든 계획 이제 도면을 보면요. 용도 지역이 눈에 다 들어와야 되고 자 부산 같으면요. 여기 개발지하고 부산 같은 이 안에 있는 거는 전부 개발지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울산 같으면요. 일단 다 개발지하고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도시계획을 안다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고 이게 어떻게 형성되고 용도지역이 여기는 도시지역이구나 여기는 비도시지역이구나 한눈에 바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신을 갖추고 공부를 해야 절대 투자에 변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광역기본계획인데 이거 보세요. 부산은 딱 이렇잖아요. 부산만 가지고는 계획을 이렇습니다. 이 기본부산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를 가지고 이제 모든 걸 저는 동과 서, 남과 북의 도로를 다 압니다. 지금 계획도로, 그리고 공사하고 있는 도로, 개통된 도로, 그리고 개통된 도로는 누구보다도 빨리 일바따로 가서 저는 탑니다. 기운 얻으려고. 기운 얻으려고 그래요. 뭐라는 줄 알아요? 코로나 시대 때 내보고 왜 특강하냐 그래. 사람도 안 웃긴데. 저는 이 특강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들. 특강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지요. 이번 토요일,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일요일 동안에 이번에 부산, 울산, 제주도 특강을 잡아놨거든요. 그걸 한 일주일 동안요.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공부라는 게 뭡니까?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건 지금 떠오르는 게 북항 재개발, 부전에 환성센터, 그리고 제2센터, 또 강서구, 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할 사업이 있고 안 할 사업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또 지정이 될 거고, 또 그걸 연기를 하고, 등록 엑스포가 어떻고 저쩌고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계획을 다 알고 색깔별로 용도지역을 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도로가 이렇게 가면은 내부순환도로, 이렇게 가면은 외부순환도로, 이렇게 가면 외곽고속순환도로, 이렇게 가면 광역순환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몇 번 도로냐? 국지도 60번 도로입니다. 이게 몇 번 도로냐? 600번 고속도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간에 끊긴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끊겨 있죠. 중간에 여기 있으면은 돌아오면은 요 자리에서 끊기가 있어요. 여기가 오봉산 터널이 뚫히는 거예요. 여기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부순환도로도 여기서 센터까지 대심도로를 뚫히는데 아직까지 개통이 안 됐습니다.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거는 장림에서 터널이 지금 뚫고 있고, 천마산 터널 뚫히잖아요. 개통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하려면 돈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이게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나면은 자꾸 다녀보는 습관. 자,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가 부산이 2030 도시기본계획을 보면은 이게 공간구조라 그럽니다. 이게 서면이 강북동과 제일 먼저 6.25가 나면서 부산은 피난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강북동이 완도심이었어요. 그러다가 부산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서면이 두도심이 됐었어요. 그러다가 강서구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요. 강서구 인구가 7만 인구가 지금 12만 9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에코 델타 시티나 지금 국제 물류도시나 지금 맹지 2단계나든지 지금 연구개발 특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완성이 된다 하면은 서부산 글랜드 플랜이라 그래요. 50개 사업이 연차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2030년 되면은 인구가 38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당장 4년이 되면은 에코 델타 시티가 입주를 합니다. 그러면 24만이 돼요, 인구가. 자, 그걸 대비를 해서 또 뭡니까? 여기 공항이 또 가덕 들어간다 하잖아요. 또 그러고 이제 여기 그걸 쭉 대비를 해서 또 신항이 또요. 제2신항이 또 진해에 제덕이라는 앞에 제2신항이 또 들어온답니다. SOC 사업으로서는 대한민국에서 12조 7천억 사업입니다. 이게 또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런 게 촉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다 큰 플랜들이 요게 이제 이번에 2040 국토부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인해서 바닷길과 하늘길과 육지길을 다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가 어디하고 북항하고 그러면은 야 봐보세요. 촉이 이렇게 강북동으로 이리 강서구 오는데 그럼 북한하고 어디 누가 연결하노? 그 창녕에서 넘어옵니다. 창원에서 넘어오면서 여기 뭡니까? 장류에서 넘어와요. 장류에 유라를 따라와서 그 물류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경마장일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은 장락대교가 있어요. 그거 넘어오면 에코 델타 시티가 있는데 에코 델타 시티에서 넘어오면은요 바로 음궁대교로 해서 성악산으로 넘어옵니다. 이게 이제 이거하고 붙어버려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2040 부산 발전 계획에 여기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풀이를 해보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여기가 뜨거든요. 신문이나 모든 보면요 북한 재개발 경제자유구역 지정한다. 두 번째는 등록 익스푸드콜로 온다. 예? 그쪽 지역이 1단계, 2단계 사업을 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이제 지하, 그러니까, 부산역, 부산진역, 지금 CY 부지, 이런 모든 것이 지하로 다 들어간다. 그 지하에 들어가면은 그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게 이제 전부 계속 쏟아냅니다, 이제. 그 계획들을.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계시는 동안에 부산이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동네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내 동네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무슨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피값이 얼마 올랐더라. 여러분들 지금 그게요, 버블입니다. 돈이요, 올해만 3,077조가 풀렸답니다. 3,077조가. 30대가 47조 원을 신용대출을 받았답니다. 40대가 32조 원을 받았답니다. 30대, 40대가 74조 원을 받았대요. 신용대출만. 자, 근데 나이 먹은 사람들 돈은 3,077조를 풀었는데, 가계대출이 1,600조 원이 넘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동자금이라고 그러잖아, 그 돈이요. 그 돈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겁이 나서 딱 어디가 있는지 하면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있냐. 통장에 다 들어가 있어. 그걸 이제 우리가 유동자금이라 6개월 안에 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겁이 나서 그 사람들은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요즘 30, 40대들이 연끌 투자를 한답니다. 자, 근데 오늘 뉴스, 어제 뉴스 한번 들어봐요. 지금 주식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온통
온통 지금 상륙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공급 가히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온통 지금 사실은 인구는 자꾸 줄고 부모님이 4명이 있으면은 돌아가시면은 2명 내지 3명 남아요. 이게 사실은 자꾸 집은 없어지고 이제 남아 도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는 이거는 헐렁풀이입니다, 여러분들. 일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모든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돌아가는 과정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저성장 시대고 저출산 시대고. 그래서 이제 이게 전문가, 이게 이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거든요. 자, 위기 같아 지금 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데 저는 뭡니까?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2015년, 16년도에는요, 제가 제주도에 땅을 사러 가면요, 왕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주도 땅을 사러 가면요, 업자들이 안 내놔요, 땅을. 심지어는 그냥 하나 살려면은 좋은 거라고 눈에 보여요. 이걸 피값을 1억을 달라고, 2억을 달라고도 그랬어요, 저한테요. 그 좋은 거 하나 살라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짓은 안 할 겨우 안 샀어요. 근데 그걸 2년 지나니까 그게 1억이 아니라 10억이 올라버리더라고. 그때는 경기가 너무 좋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돈 있는 사람이 갑이야. 지금은 경매 시장에도 엄청나게 지금 싼 물건이 나옵니다. 자, 그럼 부동산이 규제하고 풀고 하면서 이게 오른데, 이제 우리가 통계를 보면요, 제주도 땅값이 내렸다 그러거든요. 그럼 제주도 땅값이 내리는 게 뭐 때문에 내립니까? 기획부동산에서 땅 사놓은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거기 땅값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좋은 위치에 있는 건 안 내린다는 거죠. 근데 그 좋은 위치의 개발 호재 지역에 한근 길목에 있는 땅이 지금 시세가 100이면은 50까지도 경매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위기가 곧 기회라는 거죠. 지금 투자하기가 제일 편합니다. 골라 삽니다. 그리고 부동산 속 들어가면 다 내놔요, 지금은. 지금 못 파니까. 옛날에는 안 줍니다. 요즘 부동산 들어가면요, 일단은 하나라도 팔아볼까 싶어서 막 내놓습니다. 그래서 고르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골라집니까? 공부도 안 하는데. 땅 내놓는다 골라줘요. 어떤 사람들은요, 벨루맵 있고 디스코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고 고를 수 있다 그러거든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땅은. 아파트는 되죠. 땅은 이치마다 틀려요. 이게 만약에 이 땅하고 두 개가 나왔죠. 이렇게만 틀어져도 땅값이 틀립니다. 땅값이 여기서 서서 이렇게만 봐도 틀려요. 도로가 옆으로 있는 거하고 뒤로 있는 거하고 또 틀려요. 또 그러면 이게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용도지역이 똑같습니까? 요거는 계획관리지역, 요거는 보전관리지역이고, 요거는 또 뭡니까? 보전자연녹지군.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벨로맵이나 디스코에서 확인을 못 해주거든요. 참고만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100% 참고가 돼요, 거기요. 그걸 보고 딱 끌어내면은 참고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발품을 팔지 않으면은 절대 참고하면 안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해야지 그걸 가지고 시세가 얼마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큰일 났네. 이거 그냥 참고. 내가. 자, 갑니다. 요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서, 자, 제가 이 강서구에서 북한으로 넘어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딥니까? 센텀입니다. 요번에 이제 여기 48만 평을 조건부로 이번에 결혼별대가 해제가 됐습니다. 풍산이 이제 또 이전하는 걸 합의가 됐습니다. 여기 그래도 센텀이라는 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이렇게 하는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뜨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요. 이걸로 인해서 요즘 이제 윤사 터널이 뚫혔어요. 예, 뚫혔고, 그리고 장림 쪽에 이제 장산 쪽으로 터널이 또 넘어갈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이제 그 주변에 이제 도로 계획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또 계속해서 이걸로 인해서 도로가 또 연결이 돼 나갈 겁니다.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획이 서면은, 아, 센텀 이지구 때문에 도로를 내는구나 생각하면은 되는 거예요. 저걸 왜 냈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여러분 연구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동부산입니다. 지금 요즘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죠. 동부산에 보면은 롯데몰이 있고 110만 평 안에.
자, 저것도 오랜 세월, 2004년도부터 해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어요. 롯데몰부터 해서, 오시리아 역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이케아 들어왔고, 그 다음에 힐튼 호텔 지금 들어와서 지금 성향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뭡니까? 오션에, 지금 거기에 테마파크 조성하지요. 자, 테마파크 조성하고, 이제 거기에 또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부과되는 시설들이 계속 들어오는데, 제가 볼 때는요, 테마파크 저거 개장하면요, 터져버립니다, 이제. 교통, 마비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송정터널, 해운대 터널로 넘어오면요, 주말에 6만 5천 인원이 포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지금은 외곽 고속순환도로 넘어옵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면 요새 금정구나 김해나 이쪽 사람들은 이제 일로 가요. 그러면은 토요일 같은 때요, 12시부터 해서 2시까지는 가는데 그냥 주차장이고, 나갈 때는 4시부터 6시까지는 나갈 때 주차장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만일이야, 여러분들. 테마파크가 이제 서울에 그 롯데월드의 2배 규모라는데, 용인은 에버랜드보다 3배 규모랍니다, 규모가. 그럼 저기에 인구가 하루에 이렇게, 어디서 들어갈 수 있는 인구가 한 5만 정도 된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그런 도로 영향 때문에 요즘 그 인센티브가 간절곶 쪽으로 간다, 이거죠. 간절곶 쪽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울산서 이번에 2035 도시기본계획에 간절곶을 띄워버립니다. 자, 가다가 밀리면 절로 오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니 관광단지로 요번에 용역이 나왔어요. 거기 안에 또 테마파크, 그리고 간절곶에 있는 모든 있잖아요. 플랜을 지금 만들어서 나오는데, 근데 1강에 2천만원짜리 땅은 간절곶에 가면 지금 200도 안 합니다. 바다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인구가 구조가, 그러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임랑에 가면은 웨이본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그 자천에 이제 또 여기 한성센터 여기 내년 6월쯤 되면 개통한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개통되고 나면요, 그러면 또 지금 서생역이 또 개통하고 남창역이 개통하고 이러면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갈 곳은 그쪽이 아주 앞으로 가장 좋다. 이걸 이제 참고로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요 이야기를 제가 오늘 풀어나갑니다. 지금 여기 있는 7곳을 제가 오늘 한 군데씩 풀어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걸 열어놓고 하려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여기가 이제 부산의 신항입니다. 녹산공단이고 제2신항이 일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관문공항이 개입대가 있고요. 요게 이제 에코 델타 시티인데, 여기가 여러분들 맹지 국제도시입니다. 1단계, 요 2단계. 2단계는 내년 7월 달에 시작을 합니다. 요게 이제 국제 물류도시인데, 요게 172만 평입니다. 요식이 지사 첨단 산업단지거든요. 자, 요게 뭐냐면 UPIS입니다. 도시계획정보 서비스라는 이게 사이트인데, 제가 만일에 요 부분을 놓고 이제 확대를 하면은 도시계획이 다 올라오는데, 제가 왜 이걸 표시를 해놨냐면은 물류라는 거죠, 물류. 부산의 물류 68%가 앞으로 여기 다 모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항만이, 자, 우리가 신항이라 그랬죠, 여기를. 부산에는 남항, 북항, 신항, 그 감천항, 그렇죠? 신선대항, 이렇게 이제 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신항이 이제 중점적으로 세계 5대 관문 항만을 만들기 위해서 신항을 커 나갑니다, 앞으로. 그런데 김해공항은요, 김해공항은 물류를, 우리나라 전체에 항만 물류를 3%만 지금 이용을 됩니다. 3%만.
김해공항은요. 자,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인천에, 예, 송도에는 인천공항은요, 67%가 낮에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밤에는 분류를 이용을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배로서 만일에 일주일 동안 갈 걸, 하루 이틀이면 보내버리는 체계거든요. 언택트 이제 기업이 뜨는 세상인데, 어떤 물류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일주일, 또 심지어는 또 배로 가면은 저 유라시아 같은 데 가려면은 40 며칠씩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앞으로 관문공항이 돼야 이게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가득 들어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부산 발전 계획에 딱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은 앞으로 여기에 이런 계획들로 인해서 이제 도로 계획들이 쉽게 말하면 여기 은붕대교가 나고, 여기 또 사상대교가 나고, 또 여기 뭡니까? 대저대교가 나고, 또 여기서 하단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철도가, 그리고 여기 이제 이렇게 명지국제도시에서 녹산공단까지 가는 녹산선의공사가 되고, 또 여기 지금 뭡니까? 강서구에서 이렇게 델타 10도로 내려와서, 예, 요게 또 이제 강서선이 또 공사를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자, 여기 장민고개를 넘어와가지고, 청마선 남항 북항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이 지금 도로 계획들. 또 이게 이제 위에, 요거 봐보세요. 요 산성터널로 가는, 그리고 이렇게 가는 이런 계획들이 모든 계획이 전부 강서구로 전부 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획이 가지지고요. 이제 북한입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만 뜨는 게 아니고요. 북한이라는 이런, 그게 이제 부산역이 있는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철길이 있어, 철길이요. 북한이 국제 그런 이제 물류 도시가 되는데, 중간에 철길이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구름다리 같이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걸 없애야 된다 이거죠. 그걸 전부 지하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뭡니까 이제 지역을 무슨 특구를 만든다. 4개의 특구를 만든다 그래요. 그게 이번에 용역의 결과가 나왔어요. 나중에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센텀 2지구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우리가 북부, 동북부에서는 센텀 2지구를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4차 산업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들. AI, 여러분들, 그리고 일자리, 요런 게 4차 산업하고 연결되는데, 요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부분하고 요렇게 이제 일강으로 가는 부분.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철마하고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장산으로 이리 넘어가는 장산터널 계획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지켜봐야 돼, 앞으로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지금 이제 요 뭡니까? 반송이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우리가 입반송, 아랫반송이 있는데 그 주변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 있으면서 또 이 발빠른 사람들은 이쪽 건 가지고 카페 하려고 들어가서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거의 결정됐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 해제됐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총량제에 의해서 그 자연환경평가에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요번에 1등급, 2등급은 제외시키고 48만 평이 먼저 풀렸어요. 예. 그리고 풍산은 이제 이전하는 것까지 합의 다 받고. 그래서 저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에 하느냐, 후내년에 적공하느냐, 그 문제밖에 없기 때문에 관심 있는 사람분들은 그 동네를 좀 가서 얼쩡기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4차 계획이 들어갔어. 5차 계획이 끝났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가요. 과거에는 이제 2만 불에서 이제 갔다 올라오는데, 이제 5차 들어가려니까 3만 불이 넘어가. 그럼 뭡니까? 이제 삶의 질이라. 그동안에는 개발인데, 지금은 뭡니까? 보존해서 생활로 가요. 이제 삶의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런 쪽으로 이제 계획을 가지는데, 이게 이제 전문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전문가는 국토 계획이 88%가 중요하다라고
답을 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투자에는. 근데 일반인들한테 해보니까 국토계획이 70%까지는 알아.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요. 국토계획이. 그러니까 이게 설문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뭐냐, 그러면은. 뭐냐,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가 그러면 뭐냐. 그동안에는 개발하고, 이걸 역할을 하는 것에 잡아놨지만은, 앞으로 국토계획에서는 인구가 줄고, 저성장하고, 이게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여기. 자, 요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인구 감소, 저성장, 기후변화, 기술 핵심, 사회 가치 다운, 행정 정책 여건 변화, 요게 딱 메가 트렌드입니다. 요거에 의해서 다 짜놨어요. 근데 여론을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 감소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된다. 이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요건 이제 전부 여론을 다 조사를 한 거거든요. 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기후가 바뀐다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십시오. 자, 우리 부산 인구가 점차적으로 계속 줄어요. 그런데 세대수는 계속 늘어나요.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1인 가구가 지금 30%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1인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이제 부산은 그런데 50대가 60대 40대가 그리 자녀를, 그러니까 기행이야 이런 다이아몬드시고. 울산은 그렇지 않아요. 울산은 이렇게 다이아몬드 행이라 이렇게. 그래서 울산은 안정적으로 있잖아요. 인구 분포가 되어 있는데, 부산에서는 이제 소비 도시가 되다 보니까 부산에는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생산 인구보다 이제 부양받을 인구가 더 많아져 가면 갈수록요. 이래서 이제 부산에는 이제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면 2030년이 되면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버립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정책이. 자, 인구 감소나, 그 다음에 고령화, 저성장으로 인해서 도시 위상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그 돌파구를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봐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인구가 늘어난 데는 계속, 뭡니까, 우리가, 수도권에는 늘어나지만은, 이제 인구가 계속 줄어듭니다. 감소한다, 이거죠. 파란 색깔이 있는 데는, 계속 늘어나고. 이게 이제 심각한 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설이 전부 다 노후화된답니다. 이거 봐보세요. 그렇죠? 이거 봐보세요. 자, 이거 봐보세요. 2030년이 되면은 현재 아파트 89%가 재건축 대상이 된다. 앞으로 20년 있으면은 아파트 전부 다 재건축해야 된다. 이거예요. 89%.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뭡니까? 드론 시대가 나와. AI 시대가.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자동차도 자율주행차가 나오고 이제 집도 뭡니까? 드론이 와서 택배도 배달하는 시대가 오는데 아파트가 앞으로 인기 좋을 것 같아요. 서울, 경기도는 지금 테라스 하우스를 찾습니다. 드론도 와서 바로 앉아버리고 있고 테라스 하우스가 이제 붐이 일어나요. 앞으로 아파트, 일직선으로 올라간 아파트는 버블이 일어납니다. 왜냐? 드론 때문에 그래요. 비대면 시대, 언택트 이제 지금 문화, 기업들이 뜨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앞으로는 이제 내가 없어도 택배를 받아놓고 내가 없어도 뭡니까? 그냥 롯데마트 해놓으면은 그 물건이 내 자리에 와 있는 내 냉장고에 갖다 탁 집어 넣는 시스템이 딱 드론이 오면은 탁 열어주면 쑥 들어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탁 냉장이 되는 이런 지금 미국에는요 이게 지금 빅데이터로 지금 다 지금 실험 단계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는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는 절대로 아파트를 가지고 이제 요즘은 그리고 국가에서 뭡니까? 행복주택 만들어주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 돈 있는 사람들이 얼로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야, 자, 지금 부산 가자. 울산 가자. 여기 가서 우리가, 아파트, 지금 뭐 조정 대상 지역에 이제 해제 된다는데, 여기 가서 막, 부산일보, 국제신문 세르스 조지는 거야. 돈 주고. 그리고 들어가가지고 잡아놓고 팔고 나오고 지금 붐이 이렇게 버리니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언론 플레이지 정상적인 플레이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이제 안 당해요. 주식도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식도 지금 뭐 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주식은 알파고가 투자를 합니다. 여러분들 5년 후면요 주식은 개인이 투자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주식은 내가 투자를 하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프로그램만 딱 가 있으면요 그 알파고가 딱 분석해서 해라 마라 하는 시대가 앞으로 5년 안에 온답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요. 여러분들 부동산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부동산 직업 다 없어져요 앞으로요. 엊그지 공인중개사 시험 친 부분들한테 죄송하지만은 부동산 직업이 10년 후에 가장 빨리 없어질 직업입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빅데이터로 가버려요 앞으로요. 중개인들한테 가서 살 필요가 없는 시대가 와버려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 부동산은 이제 투잡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부동산 하시는 분들 투잡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땅을 하시면요 지금 이제 땅을 탁 가지고 오면요 내가 소개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10개 오면요 1개 있으면 다행입니다. 과거에 불패 시대 때 부동산 불패 시대 때 맞죠? 그때 막 사놨어. 말만 듣고. 그럼 어떤 데는 보면요 경사가 이런 땅을 사놓고 어떤 데는 땅이 다 흩어져가 있고 어떤 데는 보면요 그냥 농림지역의 땅을 사놔놓고 그런 걸 가와요. 사놨다고 팔아달라고. 또 심지어는 뭐 이제 너무 땅이 크니까 손도 못 대. 그래서 저는 요즘 토지 리모델링을 가지고 먹고 삽니다. 소개는 안 돼요. 그래서 요즘 저는 유튜브를 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 계속 찍으니까 제 능력을 믿고 와요. 그러면 중개는 안 되지만은 팔아주도록 설계를 해줍니다. 그럼 제가 가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나는 이 물건을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용역을 해줘가지고 자기가 20만원 팔라고 왔는데 내가 평당 얼마를 듣고 용역을 해줬더니만은 20만원짜리를 30만원을 팔았다는 거죠. 왜냐 크면 안 팔리니까 길을 중간에 내고 잘라주니까 팔리는 거고 또 땅이 못생기니까 옆에 지주들하고 이렇게 또 나눠서 딴더덕이 또 만들어주니까 비싸게 받는 거고 또 맹지니까 또 그 맹지를 또 디자인 해주니까 자 제가 오늘 그림을 그리면서 전부 실내를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됩니다. 정규과에 와서 배우세요 그런 거는. 자 여러분들 자 이렇습니다. 자 요것도 넘어갑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기후가 이제 이 기후 변화로 해서 부산 울산 주변에는 이제 이렇게 원전들이 많다. 이런 방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잡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4차 산업입니다. 앞으로는요, 이 모든 계획이 스마트화됩니다. 모든 계획이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하우스, 여기 지금 그 뭡니까? 에코델타 시티 안에 그 시범도시 만들죠. 예, 전부가 스마트화됩니다. 요즘 뭡니까? 농장도 스마트팜입니다.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다 제어하는. 예, 습도도 조절하고 물도 내가 알아주고 저기 어디 있습니까? 저 하와이 가서 들어놓아가지고 내 농장 다 관리하는 시대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스마트화 된다. 모든 게 빅데이터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관리를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여기 봐보세요. 드론 이 봐보세요. 요즘은 뭐 시속 1000km를 달린다나? 그거 어디서 서울서 부산까지 몇 분? 예, 이런 게 이제 그냥 이런 철도가 생긴다 하잖아요. 자, 이런 시대가 곧 온다. 그런 결론입니다. 생활과 그동안 일과 같이 갑니다. 요즘. 은퇴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도 일을 한다.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삶의 질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식품 하나 잘 만들어내면은 요즘같이 코로나 때 그런 작품 잘 만들면 성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합니다. 어떤 게. 연결 문화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도요. 과거에는 내가 물건을 가져오면은 남한테 안 줍니다. 왜냐? 뺏길까 봐서. 요즘은요, 연결하는 겁니다. 자, 연결이 얼마나 좋은 거냐. 대리운전도 연결이죠. 연결해주고 커미션만 받아요. 자, 여러분, 옷장사도 연결이죠. 자기가 유튜브나 그 뭐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입었다 벗었다 하다가 이래 놓으면은 매장이 없잖아요. 망해도 그냥 쟤만 망하면 돼. 재고가 없잖아요. 부동산도 재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공유 시대라는 거죠.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저도 지금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A라는 매도인가 B라는 매수인에서 내가 오로지 이 사람은 연결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 능력 가지고 연결을 시켜줘 가지고 연결 비용을 받는 걸 연구를 해야 돼요. 앞으로는. 그게 이제 앞으로는 언택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광고를 내도요. 손님들이 안 옵니다. 요즘은.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은요. 어떻게 하냐면은 광고를 공인중개사 될 분들이 있으니까 이야기해요. 광고를 이렇게 문화를 하나 둘 이렇게 넣어놔요. 그럼 이 물건을 가지고요. 전화가 오잖아요. 설명이 안 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실장님이 사장님 저희들이 동영상을 바로 문자를 보내버려요. 어떤 동영상이냐. 유튜브를 찍어놔요. 그 물건에 대한 설명서를 우리가 한 15분짜리를 다 찍어놔요. 그럼 그 자료를 보내버려요. 자, 그러면 썸네일 하나 딱 보고 사람들은 딱 클릭하면요. 그 물건을 개요부터 발전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어디에 쓸 놈인지, 그리고 또 유튜브, 뭡니까, 드론을 가지고 다 보게 돼 만들어버려요. 판단은 자기들이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이렇게 정보를 주면서 연결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그 물건을 가져오면서 매도인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계약돼서 수수료 나를 주기로 연결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 전화번호 바로 줘버려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니까 효과는 배가 되고, 그리고 신뢰, 믿음은 또 3배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만 해서 공유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자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더라는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닌 다른 사업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돈을 주려고 와요.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연구 대상이지만은, 자, 여러분들, 여가와 요즘 젊은 친구들, 여가, 문화, 요겁니다. 요게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우리 터키 토지에는 어디에 있느냐는 거라. 여가, 문화, 향유, 요구, 정대를 나이트클럽에 있냐? 아니잖아요. 요게 이제 어디 있느냐? 물에 있습니다. 물에. 물을 보는 곳을 찾아가면은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 돈이 됩니다. 왜냐? 우리 한국인들은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유별나게 앉아서 물 보는 걸 좋아한답니다. 유별나게. 물을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물 있는 곳에 카페를 하든지, 정원 카페를 하든지, 또 심지어는 조그마한 카페, 미니 카페 해놓고 옆에 꽃밭만 잘 만들어 놓으면요. 줄 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뭐냐? 요즘은 제가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 예를 들어서 일강에 만일에 뭐 어디에 개발자구역이 요까지만 주거지역이고, 요것만 딱 주거지역이고, 요건 전부 다 개발지역이에요. 그러면요,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다가 조그마한 미니 카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서 주문해가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는 전부 정원입니다. 테이크아웃 하는 거죠. 자, 개발지역구역은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즘은 농막도 할 수 있죠. 또 두 번째, 수목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을 가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뭘 하느냐? 그 하우스,
속이 들여다보는 하우스를 뭐라고 합니까? 온실, 유리온실이죠. 유리온실은요 200평까지 가능해요. 제가 그 공부를 하려고 서울을, 경기도를 3박 4일을 돌아다녔어요. 강서구에 거기 땅에다 제가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근데 그 땅은 못하고 팔기를 했는데 결국은 공부는 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땅도 허가 나는 땅은 요만큼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정원입니다. 제주도 가니까 불어맛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제주도는 특별법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만 딱 허가 나요. 요거는 경관 1등급에서 안 돼. 허가가. 여기만 딱 카페 지어놓고요. 여기서 쑥 들어가고, 들어갈 때 이런 때는 뭐냐면 또 뭡니까? 입장료를 받아요. 그리고 차는 여기서 주문해놓고 들어갑니다. 안에서 전부 다 놀아요. 테이크아웃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있는 곳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면은 젊은 애들이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펜션 빌리가 노는 줄 압니까? 요즘 캐러반, 글램핑을 갑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허가가 건축허가 안 나는 곳에 청소년 수련원이나 카라반 파크를 허가 나는 곳에 거기는 예를 들어서 바다가 안 보이더라도 이게 주변에 이제 뭡니까? 그 물소리 나고 새소리 나고 또 접근성 좋은 데 가면요. 그지가 뭐야 무슨 어지그지가 무슨 프로고. 야, 거기 보니까 어제 혹시 봤어요? 여자 운전하고서 올라가는 거? 저는 그런 거 뭐 축사를 잘 보는데 아니 한참 이렇게 올라가는데 딱 올라가니 유토피아가 쫙 열리는 거야. 위에 올라가니까 그걸 찾아오는 사람들이 엄청나다는 거죠. 여러분들 앞으로요 카페 하려면 저한테 보세요. 그걸 가르쳐 드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카페를 1강에 가서 여러분들 1강에 가면은 투썸도 있고 엔젤리너스도 있습니다. 3천만 원짜리 땅에다가 카페를 해놨어요. 거기서 나오는 매출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1강의 땅에서 10분의 1 투자해서 거기보다 매출을 더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치유입니다. 치유. 오감 만족을 하는 데에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입으로 촉하고 귀로 듣고 이제 이게 오감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장사가 돼요. 이제 이게 이제 그냥 그 건물만 잘 지어놓은 데는 안 갑니다. 앞으로 보세요. 이게 이제 그런 데는 다 있거든요. 이게 이제 건물을 잘 지어놓는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 여가와 문화가 같이 간다. 자, 그럼 이제 5차 국토 계획이요. 이렇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야기 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자, 넘어갑니다. 근현국토 만들고. 그 다음에 모두가 위한 국토, 함께 누리는 삶터 이렇거든요. 그래서 생활국토, 매력국토, 첨단국토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 매력국토가 바다다 이 말입니다. 섬이고 바다다 이 말입니다. 매력국토가. 그걸 이제 동남권에는 그 동남권에 나중에 제가 그걸 이원이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균행국토 만들기. 넘어갑니다. 요거 나중에 카페에다 올려줄 거니까 우리 카페에 들어와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예? 랜덤엔터, 토지와 놀자 두 개를 아무 때나 치면은 저희들 카페에 올라옵니다. 요걸 올려놓을 테니까 카페에 등록하세요. 알겠죠? 자, 생활국토.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자, 이건 넘어갑니다. 매력국토. 정부가 이런 이제, 미래가치 국토를 어떤 식으로 봐보세요. 여기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국토를 체계적으로 해서 또 용도 지역을 또 새로 개편하고 개발제한구역 비도시 지역을 이렇게 어떻게 하고 이렇게 보면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로 철도, 뭐 항만 이런 것들 이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져놨습니다. 첨단국토 아까 이야기했죠.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거 생활 SOC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봐보세요. 신교통수단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변할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평화국토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유라시아로 가는 만주횡단, 그 다음에 몽골횡단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꾸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입니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국토계획은 20년 계획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실천 계획은 5년마다 바뀝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상시로 이렇게 정책이 바뀌면서 끼워였습니다. 여러분들 요걸 전체를 이해를 하고 찾을 줄 알아야 돼요. 20년 계획을 가져 놓으면은 그 다음에 5년마다 실천 계획이 다시 올라와요.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마다 상시 계획이 더 올라온다는 거죠. 그럼 요 상시 계획은 내가 찾아야 돼. 이 계획을. 그건 뭐냐? 공청이 해요. 중간중간에. 그걸 그냥 합니까? 다 고시를 합니다. 공고를 합니다. 자, 우리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울산에 2035 공청회를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픈 안 하고요. 유튜브에서 생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울산 인구가 113만인데, 과연 얼마나 보내냐고 내가 한번 봤어요. 100명이 안 쳐다보고 있어요. 100명이 안 봐요. 모르고 삽니다. 남들은 모르니까 내라도 알고 내한테 돈 벌어야지 않아.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 울산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2035. 그래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하나도 배울 게 없어요. 제가 나중에 그걸 유튜브에 올릴 테니까 반드시 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쉬었다가 부산 발전 앞으로 어디가 돈 되는 것을 전부 이야기해 드릴게요. 알겠죠? 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